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오우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일요일에 이야기했던 한 해의 모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올해의 저의 모토는 작은 용기 내기 습관을 품에 안고 살아가면서 식물처럼 일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지지난 영상에서 짧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그때 일을 하는 식물들처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일을 하자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요. 그만큼 다양한 작업을 하고 책을 읽고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 해의 반이 가까워오는 지금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서 목표로 했던 기준의 3분의 1 정도는 달성한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작업을 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건 쉽지가 않네요. 여하튼 제가 식물처럼 일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게 된 것은 LG U+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1년 반 동안 에디터로 일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얻게 된 결과예요. 우연한 기회로 일상 비일상의 틈 앱의 에디터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주제로 연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나서서 지금까지 17명의 크리에이터를 인터뷰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용기 있게 도전했는지 지금의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인터뷰는 처음 하는 일이어서 도서관에서 인터뷰 관련 도서를 몇십 권 빌려 읽고 인터뷰어로 일하는 지인을 소개받아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조언을 얻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인터뷰 제목은 저의 필명을 따서 오후의 인터뷰라고 칭하고 시작했거든요. 정말 행운이었죠. 오후의 인터뷰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티스트의 날 것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아티스트라는 직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작품의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사회적 자아 실현을 실천하는 예술가의 고뇌와 삶의 방향을 대화를 통해 엿보고 소개하는 인터뷰입니다. 이 작은 대담이 대중의 작가 발견에 요만큼 기여하고 다음 신인 아티스트의 자아 창조에 스리슬쩍 참고되길 바라는 인터뷰어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후의 인터뷰는 아티스트를 넓은 범위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요. 지금은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훨씬 대중화되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었고 넓은 의미의 아티스트란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거 만들고 소개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했지요. 내용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인터뷰도 누군가에게 읽혀질 때 효용성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시작한 인터뷰라서 첫 인터뷰는 화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질문을 정말 어렵게 구성했는데 첫 인터뷰에 참여하신 작가님이 정말 우문현답으로 대답을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인터뷰한 크리에이터를 소개하자면 아련한 풍경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휘리님을 시작으로 회화작가 엄유정님, 나는 불행하면 글을 쓴다를 쓰신 김호란님, 유튜버 이연님, 북튜버 김계월님, 우드카빙 작가 조이솔님, 고양이 사진가 진소라님, 식물세밀아가 이소영님, 티에리스의 티소믈리에 정다영님, 색연필로 숲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한효님, 브랜드 그린블리스의 유신우 디렉터님, 탄소 저감 커피 브랜드 이퀄테이블의 문준성님, 작은 연필 가게 흑심의 박지인님과 백윤아님, 제형 책수선 대표님, 단정한 메일을 그리는 작가 봉현님, 책 읽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지혜의 서재의 지혜님, 계절은 노래하듯이를 쓰신 오하나님, 이렇게 17분을 인터뷰했어요.
앞으로 인터뷰를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이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했던 경험이 삶의 영양분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어요.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소중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10에서 20꼭지 정도 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사려 깊은 대답을 드릴 때 마치 그 순간 주위에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인터뷰한 크리에이터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뷰를 섭외할 때 무엇보다 직업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찾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애정을 덜어둔 채 일해왔다면 이분들은 모두 그 작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는지, 자신의 창작성 그 자체에 대해서 또 그 창작성의 지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마지 않는 당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으니 하고 또 더 잘하기 위해 고민하고 찾아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산책을 하더라도 산책을 왜 하는지에 대해 저마다의 이유가 확실했어요. 신기하게도 대부분 산책을 즐겨 하셨는데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나은 루틴을 위해서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확실한 이유를 말하셨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한 인터뷰를 종합해서 볼 때 마치 다들 식물처럼 일한다고 느껴졌어요. 응당 그 계절에 맞는 일을 봄이 왔기에 여름이 왔기에 하고 가을이 왔기에 놔줄 건 놔주고 겨울이 왔기에 비축할 건 비축하고 견디고 호흡하듯이 일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식물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또 악착같이 자라나잖아요. 그런 끈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자세를 다른 크리에이터를 인터뷰하면서 배우게 되니까 저도 저의 작업에 관해 사뭇 고민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원이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회사원으로서의 나보다 직업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일하지 않았을까요? 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식물처럼 일하자는 쉼없이 일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식물도 밤이 오면 쉬듯이 나를 위해 응당 일하되 쉼을 추구할 것이라는 뜻이 식물처럼 일하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진행했던 오후의 인터뷰는 일상 비일상의 틈 앱에서 일부를 보실 수 있고요. 지난 인터뷰는 제 브런치에 차근차근 올려두도록 할게요. 브런치 주소는 더보기에 써두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니 마음이 많이 설렜네요. 부족한 인터뷰를 넓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크리에이터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내일의 그대에게 오후 드림.